대해 우리 법원이 언제라도 현금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2차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일본에게 오히려 실질적인 타격이 가도록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 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비엔날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4일 오전 0시부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장 비엔날 주식 압류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진행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비자 제한, 관세 인상 등의 보복 행위에 나서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산업 측면에서 추가적인 일본의 보복은 최근 확정 발표한 소부장 전략 2.0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3대 품목의 국산화 자립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글로벌 화학 업체인 미국 듀폰이 국내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최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브라폴리미드의 경우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경북 구미에 7.3인치 패널 스마트폰 2,500만에서 3,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양산에 들어갔다. SKC도 연간 100만 제곱미터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충북 진천에 설치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재고 물량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추진해온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급 불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기존 수급 관리 품목을 대일본 100개를 글로벌 338플러스 알파계로 확장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관리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소부장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 제소 절차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관련 패널을 설치했다. WTO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 설치 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 공방, 구도 심의 등 쟁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점을 밝히는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이루어진 일본의 1차 보복으로 타격은 일본이 더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일본 소재 기업들은 실적 악화가 잇따랐고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에 철수하는 일본 기업들도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추가 조치 발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한 즉각 제재하라. 니케이 대립 부추기는 언동자재.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명령을 시행할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주장했다. 5일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은 징용공 문제 현금화하면 즉시 제재를 이라는 제목의 주장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원래 응할 필요 없는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배상 명령 자체가 역사를 왜곡해 한일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하는 폭거다.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친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맥락이 같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제법 위반이므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케이는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이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정부는 엄격한 대한 제재를 즉시 단행하라며 한국이 사죄할 때까지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다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현금화할 경우 대한 제재 실시를 시사한 것으로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상하다. 일본 기업의 탈한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의 폭거를 조장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문 정권이 초래한 사태이다고 비난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니 양국 정부가 대립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수 성향 니혼 게이제이 신문도 이날 전 징용공발 연쇄를 멈춰라는 사설에서 일본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현금화가 현실성을 띠게 됐다며 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돼 유감이다고 적었다. 니케이는 일본 정부가 대한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인의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강한 항의 의사를 나타낼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항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니케이는 일본이 수출 관리를 간략화하는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 지난 2일로 1년이 지났다. 이제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 왕래 재개를 위해 한국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으나 강제징용과 수출 관리 문제가 양국 간 가시가 되어 박혀있는 한 본격적인 교류 재개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8월 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가 다시 부상한다며 기업 활동 및 인적 교류와 함께 지역 안전보장이 흔들릴 위험을 양 정부는 즉시에 대립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측도 대립을 부추기는 언동을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인 해결을 모색해달라고 비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문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말이 선행되는 데 비해 실태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4일 0시부로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압류명령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은 압류명령 청구 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의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 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인 B&R의 지분이다. WHO 테워드로스 거부르 여수스 총장은 BTS 빌보드 1위를 축하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처럼 마스크를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방역 위생 동참을 얘기합니다. 그가 첨부한 7초짜리 영상에는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파이팅이라 전하는 BTS 멤버 제이홉과 마스크를 쓴 나머지 멤버들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거부러 여수스 회장은 빌보드 핫 100 아티스트를 잘 따릅시다. 코 위로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파이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BTS 지민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려면 모두가 함께 책임감 갖고 힘합쳐서 도와줘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거부러 여수스 WHO 총장은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라면 이 감염병 대유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면서 좋은 음악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줘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것을 축하합니다. 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전에도 BTS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물론 네티즌들의 반응은 중국 코로나를 덮어서 전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BTS 빌보드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등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BTS가 마스크를 쓰자고 하면 많은 이들이 말을 잘 듣기는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BTS는 이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본에서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BTS가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각종 매체에서 일제히 보도되면서 K-팝의 위력을 피부로 실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1963년에 사카모토 큐의 위를 보고 걷자가 1위를 한 적이 있었고 아시아 유일 일본의 빌보드 1위 가수라면서 오랜 기간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근 들어 한국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급기야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기록하자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상당히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은 반일 국가의 정책 사업에 불과한데 왜 일본 뉴스에 나오냐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각종 포털에 한국의 좋은 소식에는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 기사에 관해서 악플이 주를 이루지만 BTS 기사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선 대부분 베스트 댓글은 BTS에 관한 칭찬으로 이러한 아티스트는 세계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BTS에 관한 극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팬들이 올린 댓글로 보이는데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BTS가 1위한 것을 축하한다는 기사에 독특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바로 병역 면제에 관한 댓글이 주를 이루며 일대 BTS 병역 면제 운동이 벌어진 것인데요. 일본 팬들은 문 대통령은 BTS 병역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어도 병역을 상당히 연기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스트 댓글 1위에 오른 일본 네티즌은 이 정도의 대단한 기세의 아이돌은 없었는데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징병을 면제하는 것이 좋다. 연예인들이 2년 넘게 활동을 못하면 치명적이다 라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노력과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꼭 병역이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BTS의 일본 팬인 일본 아미들조차도 BTS가 오랫동안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운데 병역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나선 것입니다. 보통의 일본이라면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나 BTS가 외교관들도 수용할 수 없는 한일 간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BTS 병역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됐으나 빌보드 핫백 1위를 하자 내친 김에 아예 병역을 면제시키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해서 BTS의 병역을 면제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당국에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운동선수는 되고 예술계는 점점 더 군면제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어느 때보다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BTS의 군면제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콩쿠르 2위 입상자들도 면제를 받는 상황에 그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빌보드 핫백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메모드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도 보입니다. BTS가 이번 빌보드 차트 1위로 인한 경제 효과는 대략 2조 원 이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계에서는 BTS가 빌보드 차트 핫백 1위를 한 것이 일회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마카레나와 같은 상위권에 들어간 곡들은 곡 자체가 인기가 있었던 것이지만 BTS의 경우에는 가수 자체가 인정을 받고 꾸준하게 상위권 차트에 오르내리다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라디오에 지속적으로 방송되면서 인정을 받고 1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가수 자체가 관심을 받으며 신곡이 나오면 또 1등 혹은 상위권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TS는 그래미상까지 노려볼 수 있고 가수로서는 거의 모든 타이틀을 갖는 셈입니다. 결국 상당한 수준의 수입도 보장받게 되는데 멤버 진의 군입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국가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연기 취소도 가능합니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의는 문체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e스포츠 선수들도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문체부와 협의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포함돼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직업군에서도 형평성을 들고 나올 수 있어서 BTS의 병역 면제가 현실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BTS는 새로운 기네스 기록도 세웠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곡 다이너마이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 3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록이 계속 해당 기록을 갈아치우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BTS는 블랙핑크와 해당 분야에서 신기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으로 공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POP 그룹 유튜브 뮤직비디오로도 등재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24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1억 110만 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들 3개 부분의 기네스 세계 기록은 블랙핑크가 올해 6월 발매한 How You Like That이 갖고 있었습니다. How You Like That 전에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표적으로 활약하는 K-POP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번갈아서 기록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개최한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로 최다 시청자가 본 음악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에 등재되는 등 여러 건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